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FX 스트리트가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수조 달러 상당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킹 사건이 이어지면서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X 해킹 사고부터 이 미국 프로 농구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이 마크 큐반의 지갑 해킹까지 모두 암호화폐 탈취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 업계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17일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마크 큐반이 암호화폐 지갑을 해킹당해 다양한 코인을 해커에게 빼앗겼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마크 큐반의 해킹당한 자산에는 이더리움과 USDC, 폴리곤 등이 있었으며 총 자산 가치가 약 87만 달러, 하나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마크 큐반의 경우는 해킹의 원인으로 악성 메타마스크 확장 프로그램을 지목하였습니다. 이 금융 전문 미디어 DL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메타마스크 악성 버전을 다운받아 해킹당했다고 확신한다라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메타마스크를 사용했고 해커는 내가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메타마스크와 같은 핫 월렛 지갑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시 이번 도난 사건과 같은 해킹에 취약합니다. 이제 앞서 지난 12일에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이 코인엑스의 핫 월렛에서도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코인엑스는 X를 통해 이더리움과 트론, 폴리곤 등 대량의 암호화폐가 알 수 없는 주소로 전송되었다라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죠. 이 피해액만 최소 5,500만 달러, 하나 약 730억 원으로 예상이 되며 앞서 블록체인 보안업체 슬로우 미스트의 경우는 해당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을 지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들은 거래소 해킹과 지갑 취약점의 공격, 랜섬웨어, 피싱 등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생겨나 항상 경계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나서게 됩니다. 이 미국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의 총괄 매니저는 이 암호화폐 범죄가 국경이 따로 없다라며 국가 간 협업과 민간의 노력을 통해 표준화된 대응책으로 해킹 방어에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다소 부정적인 소식과 더불어 현재 크립토 마켓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4월 암호화폐 시장에 대형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 신고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 정도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예상하는 분석들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물장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제이슨 피지노 BTC 불장 이미 시작 3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제이슨 피지노가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멀지 않았다라며 현재 2만 6천 달러 수준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8,500달러 수준을 넘어서면 확실하게 강세장 주기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나 3만 2천 달러까지도 무난히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보게 되었는데요. 네, 피지노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최근 일주일간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상당한 강세라며 과거에 봤던 상승 주기를 고려한다면 현 시점의 가격 흐름이 강세장으로 접어드는 도입부인 것은 맞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는 매수에 나서고자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최근 2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고 최근 6개월간 주간 마감 시황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이 강세장 진입의 증거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8,500달러를 넘어서면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28,50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에 32,000달러까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움직임을 보이기 위한 전초 단계에 접어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제적인 움직임이 그렇죠. 그 트리거는 얼마 뒤 공개될 연방준비위원회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금리 인상만 나오지 않는다면 금리 동결이 트리거가 되어서 다시금 3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제 곧 판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초대형 사전 판매 이 ICO 월스트리트 밈즈의 ICO 참여가 6일 뒤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사전 판매 종료 이틀 후에 1티어 거래소 3곳에 상장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2,500만 달러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해외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은 링크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FX 스트리트가 리플사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이제 수조 달러 상당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갈링하우스는 XRP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 리플은 규제 당국, 은행과 같이 규제가 시행되는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SEC와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링하우스는 디지털 자산이 규제가 불확실한 영역이 되어 전통 금융 부문이 추후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리플이 하고자 하는 일의 핵심에 XRP를 두고 비트코인이 해결하려 한 본래의 문제인 차세대 디지털 자산 설계 중 일부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리플은 스위프트의 메시지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결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 XRP는 리플이 해외 송금을 지원한다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에 갈링하우스는 XRP가 디지털 자산 성숙도의 핵심이며 자산 거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XRP는 비트코인보다 1000배는 더 빠르다라는 주장 또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비트코인으로 트랜잭션을 이용해 본 분들과 XRP를 이용해 본 분들, 전송을 이용해 본 분들 무조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속도 차이는 비교 불가죠. 이제 XRP 중심으로 취하는 변동성 위험은 3초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이제 현재 XRP를 두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구도 사업 확장성이나 유틸리티적인 측면을 두고 XRP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발전 상황과 진행 상황 대비 가격이 아쉬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애증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요. 과연 이번 연도 그리고 다가올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과 동일한 46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Fear, 공포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에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암호화폐를 가리켜서 디지털 금이며 비트코인은 글로벌 에셋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CEO가 이토록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직도 어색한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컬트적이고 매니악한 문화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전히 코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그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한다고 말하면 나쁘게 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코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레리 핑크가 이렇게까지 크립토에 우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이너들에게 언제나 소원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크립토를 너무 작은 시야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인으로 한탕 해먹고 뜨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코인이 실제 미래이고 미래의 방향성이 크립토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그런 점에서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13만의 구독자를 가진 마이크 알프레드라는 인물의 경우는 게리 겐슬러가 기관을 떠난 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찌라시 수준의 소문에 불과하지만 현실과 크게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이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온 이후 움직였던 행보는 배타적이었고 신뢰감을 주지 못했으며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립토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는 쫓겨나거나 스스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영원히 승인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레리 핑크의 말을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오로지 비트코인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이후에는 다른 크립토로까지의 투자 영역이 넓어질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ETF 구입을 통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되려면 일단 거래소 정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이 바이낸스가 글로벌리 압도적 1위라는 점에서 SEC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를 어떻게든 파일을 키워야 할 겁니다. 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름도 없는 거래소들도 문제입니다. 이런 거래소들은 크립토를 좀먹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연 모든 고객이 빠져나갈 때 내어줄 수 있는 자금을 100% 이상 갖춘 거래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투자자들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SEC는 계속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시대적 변화에 결국엔 발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이제 어쩌면 미국 내에서도 특정 거래소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트래블 룰이 적용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중소거래소들은 실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2024년입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다음 불장은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장이 앞당겨질 것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9월 조정은 부분적일 뿐인데요. 이 지나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제 2018년부터 많은 공격에도 지금까지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스테이킹을 서비스를 제공 중인 넥소의 9월 프로모션에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코인 마켓에서 수익을 찾는 이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상 이 스테이킹이 금지되다 보니 국내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넥소는 $1,000 이상의 암호화폐나 USDT 등의 피아트 머니를 예치하면 기간에 따라 USDC를 보상하는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11월 3일까지 자격을 확인해서 11월 10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넥소에서 운영 중인 코인 거래소 넥소 프로를 통해 $1,000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볼륨에 따라 최소 20 넥소 토큰에서 최대 50 넥소 토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넥소에서 최상위 이유를 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 등급 1개월 무료 이용권이 이제 주어집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9월 30일까지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